이 시대 최고 감독 중 한 분인 크리스토퍼 놀란. 이분 작품은 워낙 유명한데 이분 인생사는 모르는 분 은근 많더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놀란 감독의 의외의 인생 스토리 전부 털어드리죠. 뭐 의외라고 낚시질하긴 했는데 페이크다. 사실 태어나실 때부터 뭔가 잘나가는 집안이긴 해. 잘나가는 감독의 잘나가던 어린 시절. 1970년 놀란 감독은 광고회사 임원인 아버지와 승무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광고회사 임원? 승무원? 시작부터 뭔가 우월유전자 스멜이. 이후 놀란은 자라면서 영화에 관심을 보였고 7살 때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잠깐, 7살? 이게 무슨 소리야? 7살이던 놀란은 점토, 밀가루, 계란 상자 등으로 세트를 만들고 피규어를 사용해 스톱모션 형식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저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각인데. 카메라는 당시 아버지 카메라를 세벼서 빌려서 찍었다고 하고 심지어 당시 나사에 다니던 삼촌이 보내준 로켓 발사 장면도 화면에 넣었다고.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이후 이 형님은 무럭무럭 영화 덕후로 자라 계속해서 영화를 찍어댑니다. 아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영화에 미쳐서 저러고 있었으니 공부할 시간은 없었겠네. 영화 취미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가서 어쩌나. 응, 아니야. 나 같은 우월 유전자는 다 할 수 있어. 성인이 된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국의 명문대인 런던 대학에 진학해 영문학을 전공합니다. 수많은 대학 중에 명문 런던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이 학교에 영화 편집 시설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게 이유야? 제가 예전에 UCLA랑 서울대 둘 다 붙고 국립대라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울대 간 분 봤는데 약간 그 느낌? 서울대? 싼 맛에 갔죠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참고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동생 조나단 놀란 역시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 출신. 이건 너무한 거 아니? 그리고 이 동생 조나단 놀란 역시 형 못지않게 유명한 헐리우드의 각본가죠. 놀란 감독 커리어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의외로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의 시작은 동생 조나단 놀란인 경우도 많다고. 여튼 이 조나단 놀란의 이야기도 뒤이어 나옵니다. 대학교 선택도 영화 편집시설이 있냐 없냐로 결정한 영화 덕후 놀란 형님. 대학 진학 후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학에 왔으니 이제 때가 왔다. 하고 싶었던 영화 덕질 제대로 해보자. 대학에 온 놀란은 일종의 영화 동아리 회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동아리에서 유료 상영회 등을 열며 돈을 벌죠. 동아리에 영사기 등 좋은 장비들이 있으니 영화관 느낌으로 영업 가능하거든. 아, 근데 뭐야 이거. 동아리로 돈을 벌어? 어린 것이 벌써부터 돈이나 밝히고 아주 그냥 번 돈으로 흥청망청. 이게 아니라 놀란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영화 제작에 나선다고. 영화인을 꿈꾸는 놀란다운 행보죠. 그리고 놀란은 이 동아리에서 매우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인가? 바로 미래의 부인이 된 엠마 토마스. 만난 곳이 영화 동아리인 만큼 부인 역시 엄청난 영화광. 이후 엠마는 놀란이 찍는 영화에 언제나 함께하고 현재까지도 놀란의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있죠. 젊은 시절부터 놀란의 영화가 현실화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여튼 이렇게 동아리에서 사랑도 찾고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영화도 찍고 욕심쟁이. 이렇게 대학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를 찍어대던 놀란. 물론 잘 만들긴 했어도 그래봐야 아직 대학생이 친구들끼리 돈 거의 안 들이고 만든 영화들. 본격적으로 영화다운 단편 영화를 찍어대기 시작한 것은 대학 공부를 끝내고 영화 관련 일을 시작하면서입니다. 당시 놀란은 영화 제작사에서 각종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놀란은 사비를 털고 대학 영화 동아리 장비를 빌려 단편 영화들을 찍습니다. 저 영화 동아리는 진짜 뽕을 뽑네 아주. 그리고 이때 찍은 단편 영화 두들버그는 현재까지도 기록이 남아있죠. 반복적인 플롯 구성과 반전을 주는 현재의 특성이 이때부터 보이더군요. 물론 이 영화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래봐야 푼돈으로 찍은 짧은 단편들로 메이저 영화 제작사의 눈에 띌 정도의 엄청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하하, 난 놈도 어쩔 수 없군. 별거 아니네. 응, 아니야. 암흑기 따위 금방 끝나. 1998년 크리스토퍼 놀란은 공식 데뷔작 격인 첫 장편 영화 미행을 발표합니다. 뭐 대부분의 첫 작품이 그러하듯 이제 막 데뷔한 무명 감독에게 주어지는 자본과 장비 따윈 있을 리가 없죠. 없어요. 하지만 놀란은 대학 시절부터 돈 없이 친구들 섭외해서 장비 빌려서 초저예산으로 영화를 찍어대는데 이미 도가 튼지라 초저예산으로 영화 제작? 이지. 단돈 600만 원으로 이 장편 영화를 완성합니다.
잠깐 600만원? 무슨 소리야? 논란은 돈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출연진과 스텝은 본인의 친구들로 했고 1년에 걸쳐 주말에만 촬영을 했다 하네요. 이동은 그냥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장비를 다 실어도 택시 트렁크에 반도 안 찼다고. 그리고 필름을 아끼기 위해 엄청나게 리허설을 많이 한 뒤 촬영에 들어갔고,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은 1, 2회 만에 찍은 것들. 이렇게 초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지만 이 영화는 각종 영화제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28회 노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했다고. 첫 장편 영화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논란. 그러자 그에게 이젠 제대로 된 예산과 장비로 제대로 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초저예산으로 친구들끼리 찍는 영화는 끝났다. 이제 돈빨 붙여가며 제대로 찍어보자. 약 900만 달러 예산으로 제대로 찍어 2000년에 발표한 그 작품 크리스토퍼 논란을 무명 영화판을 떠나 안녕히 계세요. 스타 감독 반열에 오르게 해준 바로 그 작품 메멘토가 탄생한 거죠. 시간의 역순 흐름과 복잡한 플롯, 선행성 기억상실이란 참신한 소재, 평단의 호평과 상당한 수익도 올리며 크리스토퍼 논란은 순식간에 유명 감독으로 거듭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동생 조나단 논란에서 시작되었죠. 동생 조나단 논란 역시 영화에 관심 많고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작가로 활동하던 천상 이야기꾼. 그리고 이 동생이 형 크리스토퍼 논란에게 흥미로운 소재를 하나 던져주죠. 바로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의 이야기. 크리스토퍼 논란은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동생이 구상한 이 이야기를 시간의 역순으로 복잡하게 재배열해 독특한 구성의 영화 메멘토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나단 논란은 이후에도 형 크리스토퍼 논란과 함께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 등의 작품을 함께하며 형 못지않은 유명 각본가로 활동하게 되죠. 참고로 논란 형제는 3형제인데 가장 큰 형 매튜 논란은 코스타리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돼 실제 복역까지 한 범죄자라고 하네요. 여튼 크리스토퍼 논란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메멘토는 수많은 영화제에 상을 휩쓸고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에도 노미네이트되며 논란을 스타 감독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미행, 메멘토로 명성을 쌓고 인썸니아까지 감독하며 승승장구하던 이 시기 논란 감독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워너브라더스. 왜 그 도도하고 잘나가는 탑클래스 제작사 워너가 이제 막 히트작을 낸 감독인 논란을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2000년대 워너브라더스는 고민거리가 많던 시절이죠. 워너브라더스의 대표적인 슈퍼히어로 슈퍼맨과 배트맨, 이들이 8, 90년대를 풍미하며 엄청난 수익을 내 잘 빨아먹고 있었는데 90년대 말부터 얘들이 제대로 꼬꾸라졌거든. 슈퍼맨 리턴즈, 슈퍼맨 4, 우리의 쫄쫄이 형님 재기 불능. 게다가 배트맨도 90년대 말 3, 4편이 망작이 되며 이미 회생 불가 상태. 장비를 정지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경쟁 상대인 마블은 8, 90년대 슈퍼맨, 배트맨에 완전 발리다가 90년대 말부터 갑자기 각성해 블레이드,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상황이었죠. 심지어 토르, 아이언맨 등 MCU도 준비 중. 어쩌지? 똥줄이 타기 시작한 워너와 DC는 차기 배트맨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들어갑니다. 야, 배트맨 3, 4편 이거 사실상 망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저희가 보기엔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오락적 재미에만 의존하고 참신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부재한 것이 패착으로 보입니다. 스토리가 부족했다 이거지? 그럼 가벼운 오락적 재미가 아닌 심각하고 참신한 스토리로 승부하는 그런 감독 누구 없어? 요즘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긴 한데 놀보식이라고. 그럼 그놈 시켜! 심각하면서도 참신한 스토리의 메멘토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논란. 그렇기에 무게감 있는 스토리를 찾던 워너브라더스의 눈에 띄어 처음으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 대작을 제작하게 되죠. 그럼 우리의 놀 감독님은 이 배트맨을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화려하기만 한 액션과 만화적 요소는 싹 다 걷어내고 싹 다 현실적인 인간의 고뇌, 사회의 정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슈퍼히어로 웃기지 마라. 내 영화는 무조건 하이퍼리얼리즘이다. 그 결과는 2005년에 개봉한 배트맨 비긴즈. 작품성도 잡고 수익성도 잡으며 완벽한 배트맨의 부활을 알립니다. 워너 형님들도 입이 귀에 걸리게 되죠. 이야, 놀 감독 영화 잘 만드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2008년 드디어 이 장르의 전설로 남은 기념비적인 작품 다크나이트가 탄생합니다. 그 작품성과 흥행은 이미 슈퍼히어로 장르 자체를 초월해 DC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불리는 바로 그 전설의 작품. Why so serious?
아카데미를 포함 엄청나게 많은 상을 싹쓸이하고 10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작품성과 흥행 모두 섞어. 이야, 놀 감독 영화 잘 만드네. 결국 슈퍼맨 4편, 배트맨 3, 4편의 실패로 새로운 경쟁자 마블에게 고전하고 있던 워너에게 놀란 감독은 역전을 선사했고, 물론 이후엔 또다시 놀란 역시 참신한 스토리로 승부하는 저예산 영화뿐 아니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도 가능한 헐리우드 네임드 감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렇게 데이트를 치자 워너는 입이 귀에 걸리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놀 감독 최고, 놀 감독 짱짱맨, 놀 감독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얘기를 들은 우리의 놀 감독님은 아 진짜? 다 해? 나 그럼 진짜 다 한다. 사실 놀 감독님은 10년 동안 구상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과 구성이 너무 방대해 쉽게 구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훅 들어온 물주 워너브라더스의 전폭적인 지원,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놀 감독님은 10년간 벼르던 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1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대작 인셉션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 꿈이라는 참신한 소재와 독특하다 못해 괴상한 플롯으로 예술적으로도 성공하고 엄청난 흥행 수익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IMBD 2010년대 최고 작품에도 선정되고 아카데미 8개 부문 노미네이트, 4개 부문 수상. 이후 놀란 감독과 그의 방식에 매료된 워너브라더스는 차기 영화들의 해답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망했던 배트맨 시리즈가 논란식으로 부활? 그럼 망한 슈퍼맨 시리즈도 논란식으로 가자! 기존에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슈퍼맨도 논란식에 심각하고 고뇌가 가득 담긴 어두운 분위기로 가기로 하고, 심지어 새로운 슈퍼맨 시리즈 맨 오브 스틸 자체도 논란의 구상에서 시작. 실제로 논란이 여러 부문에 참여했죠. 사실상 2000년대 워너의 슈퍼맨, 배트맨 시리즈의 컨셉은 논란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워너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성장한 놀란은 이후 인터스텔라와 덩케르크 역시 평단의 찬사와 대중적 인기, 상업적 성공 모두를 거두며 승승장구. 블록버스터면 블록버스터,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 스릴러, SF, 슈퍼히어로, 전쟁 영화, 그 어떤 장르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시키는 현 시대 최고 감독 중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